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신중한 매크로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퀀트를 모셨는데, 오늘 퀀트를 데리고 모신 이유는 최근 시장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늘 8월 15일 연휴까지 쉬고 나서 화요일, 미국장도 좋았지만 오늘 시장이 그래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나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과연 계속 오르는 거 맞냐? 이거 오르만한 건덕지가 없다. 저 밸류에이션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상단 막힌 것 같고 들려오는 뉴스는 계속 긴축이다. 더불어서 살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은 계속 가요. 이거 왜 그런 건지 퀀트를 데려다가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 우려의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면 뭔가 모멘텀이 있는지 좀 챙겨보고 그 중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 얘기하려고 이 신중한 매크로 탐구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가 나온 김에 이 자료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정다운 퀀트는 일단 데이터를 보면은 상단이 막혀 있다는 것 같아요. 상단이 막혀 있는데 계속 가니까 이거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스타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치보다는 성장주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지금은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올라간다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다들 가치주 보자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게 어쨌든 어닝하고 주가의 이 괴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서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 관련된 얘기지만 한국의 이익을 이 친구가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퀀트 자료는 이 글이 잘 없어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퀀트 정다운입니다. 텐션을 올려야지. 지금 안 그래도 녹화를 하고 되게 지루할 수가 있는데 목소리를 올려갖고 되게 낯설지만 낯익은 그런 광경이에요. 지금 항상 방송 같이 하다가 오프닝이랑 멘트가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는 지금 시장이 그렇다니까. 시장이 2,300에서 2,600 왔는데 2,500 왔는데 비싼 시장인가라고 보면 이제 200포인트 올라서 좀 종목별로는 엄청 비싸진 종목도 많지만, 하다못해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반도체 메모리 가격 빠지고 하는데 이거 사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SK 하이닉스 왜 4%나 뛰지? 되게 지금 곤란에 취해져 있는 게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람들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이 상단이 열릴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보지만, 상단이 열리려면 어닝이 올라가야 되거든. 아니면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무한정 올라가던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할인율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매크로가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은 네. 낮아지는 모습이, 여기서의 금리는 물론 시장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정책 금리 자체가 이제 약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 피봇이라고 하는데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거나, 저는 이제 상단이 3.5%는 더 뚫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장의 진바닥은 6월에 지나갔다는 콜은 드리고 있지만 2,600을 뚫고 갈 수 있을까? 그럼 미국이 일단 뚫고 가면 한국은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밸류에이션 보니까. 오늘 자료 그쵸? 맞죠? 네. 이거. 네네네. 퀀트 위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를 원래 같이 쓰다가
따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싫다고. 아, 뷰 충돌도 계속 있고. 뭐. 농담이고. 맞춰드리기가 힘들었어요. 뭐 어쨌든 따로 쓰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네. 이제 파트 좀 쪼개서 앞쪽에서 조금 그때그때 다른 것들 얘기들을 좀 넣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예. 파트 2, 3에서 한국, 미국 어닝, 그리고 파트 4에서 펀드 플로우 데이터까지 좀 광범위하게 다뤄보자라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 실적 관심 종목을 썼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미국 관심 종목을 좀 써봤어요. 미국도 직접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보면서 한국을 네네. 또 이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참고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밸류 단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영역까지는 왔어요. 요거 때문에 한국은 이거. 네, 밸류 단이 부담스러운 영역이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은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이 6월 중순에 15.9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18배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이 18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 고점이 19배 언저리였거든요. 18.8배에서 뭐 19.1배 뭐 이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18.2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EPS 컨센서스를 보면은 차트에 이거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꺾여 되는데 내려오고 있구나. 네,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는 상황이다라고까지는 아직 하긴 어렵지만 이게 좀 장기간의 차트이다 보니까 단기로 쪼개서 보면 한 6주 정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12개월 포워드 EPS는 어쨌든 시간 가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 성장해 나가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가는 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반영하면은 웬만하면 하락하는 추세는 잘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6주에 걸쳐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익 모멘텀 역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것 같아. 여기서 이게 더 치고 나가려면 밸류에이션 이게 EPS 빠져도 밸류에이션이 그쵸. 더 치고 네. 나가면 이런 국면인 거지. 여기 EPS가 하락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더 쭉 치고 나가면 그렇죠. 주가가 오르거든. 예. 근데 이렇게 올리려면 사실은 여기 이때는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도 EPS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 PER이 쭉 물론 이때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그죠. 이 예. 밸류에이션을 치고 나간 게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내리는 사이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죠. 하나의 예, 우려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빠지지만 주가가 간 적도 있잖아 하면 이때는 EPS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EPS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옆으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어도 여기 보면 여기 이게 기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받고 나서 이게 2017에서 18년이잖아요. 네네.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팍 부러져 갖고 물론 다시 주가 조정은 발생했지만 뭐 선조정이라고 치면 EPS가 이렇게 약간은 올라갔잖아. 그죠. 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냐? 있습니다. 있는 유가가 건 하락하고 사실이에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 이익단의 좀 직접적인 것들로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은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때문에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커진다. 그래서 마진율이 스퀴즈 될 거다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 올 작년 연말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왔던 얘기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외형 성장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 미국 내에서. 그리고 같이 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단이 둔화된다. 결국 매출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빠지는 것 비롯해서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찌 되었건 정점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진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부분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풀리진 않았고 긴축 때문에. 네, 달러 강세는
여전히 좀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치고 나가진 않더라도 높은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역시도 피크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경기는 침체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기업 이익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이 막 치고 나가기에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에서 누르는 게 뭐냐, 뭐 달러 강세라든지 그쵸. 긴축이 아직은 뭐 100bp든 네.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밑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리고 우리가 마진 스퀴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소화해내고 있는 가장 안 좋은 구간을 거쳐왔잖아. 그렇다면 유가가 네. 130달러 WTI 기준으로 그렇죠. 120달러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금리도 2년물이 막 3.5% 갔었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20배 이상에 도달했었던 거. 그거는 이제 지나왔는데 또 보니까 이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네네. 리덕션 액트가 이렇게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 텍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호재일 수도 있어. 자사주 매입을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 빅테크들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IRA 맞죠? 그거에 따르면 그 자사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거고 그러니까 먼저 막 사려고 하는 거. 네, 법인세에 대해서도 최저세를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23년도 이익단을 1% 정도 EPS S&P 500 전체 EPS로 봤을 때 1%. 1% 내외 정도를 시장 좋을 때 하향할 1%는 거다. 아무 의미도 라고 아닌데. 하는데 그렇죠.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성장률이 그러니까 EPS 23년 EPS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높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케이. 저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네. 이까지 올라오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18배, 19배면 뭐 이게 코로나 이후가 약간 네네. 비이성적, 아니, 그러니까 어브노멀한 상황이었다고 치면 그죠.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니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는데 네. 이제 또 4주 동안 연속동으로 올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번 주에 연준 의사록있지, 그 다음에 월마트랑 타깃이랑 그죠. 얘네들 이제 소매 판매 어쨌든 안 좋을 거긴 하지만 또 안 좋은 뉴스 뿌려댈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주택 지표 나오면서 또 코어 쪽이 생각보다 슬로워지게 되면 또 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좀 이번 주는 둔화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또 이게 그렇게 해서 또 완전 변동성이 다 자극되는 시장이냐? 이것도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극단적인 우려를 좀 걷어나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얘기 앞에서 잠깐 했었죠. 아니 요새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시면 엄청 네. 내려왔어요. 맞아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내려오고 4%대 정도.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유가가 빠지고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갔다고.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이 EMP 네. 기업들이 하이힐드에 그쵸. 많이 포함되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유가 빠지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더 빠져. 그게 뭐냐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니까. 그쵸.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난리 났네 하면서 했던 어떤 침체론자들은 그죠. 조금은 논리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고. 그게 바로 이제 극단적인 리스크를 조금은 걷어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아. 모두가 안 좋게 보는 반도체마저도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돌아서 버리니까.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게 이러한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을 되돌리는 마지막 이 반도체이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반도체는 좀 항상 하고 이 있어요. 금리 네. 결정에 굉장히 빠르게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하니까 네. 금리가 당장 내리는 건 아니지만 내년 1분기 안에는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벌써 6개월 전이면 지금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금리 올리기 전부터 빠졌으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낮아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아지는 거, 뭐 칩폰이 원이 안 좋은 내용들 막 다 반영이 됐는데 저 오히려 인텔이나 AMD에서 이제 CPU 성능 개선된 거 이제 신제품 나오기 시작하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가격 인하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 생각도 일단은 근데 그거는 섹터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네. 근데 최소한 극단적인 긴축과 극단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해 놓고 시장을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이
다 그 침체에 베팅했던 숏배팅 자금들이 언와인딩 되면서 올라온 게 굉장히 그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원래 기관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우리나라도 2,600 뚫으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그쵸. 억지로라도 더 담아야 되거든. 대형주도 그쵸. 네. 담아야 되고 꼭지에서 살 수 있는 부담도 있지만 여기서도 치고 나가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장세인 것 같아. 그래서 뭘 팔지보다 이런 상황에서 뭘 사야 될지가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극단적인 공포는 지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2,500 중반이 오니까 또 이제 이익률이 하락되면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올라가면 비싸지고, 비싸지면 종목 좀 또 변동수 생기고, 이런 논리들이 횡행한데, 저는 뭐 개인적인 아니면 회사에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또 얘기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박하게 고점에서 경기가 부러지고 긴축으로 인해서 30% 이상 부러진 이후에 이익률 반드시 하락을 하고, 이익률이 하락을 했는데 그 가장 안 좋은 연결고리에서 조금씩 풀려나갈 때는 주가는 오히려 선반영해서 올라가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앞으로도 계속 빠질 거야. 2분기도 안 좋아질 거고 3분기도 사실은 기대치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넣어놨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2분기는 올라가는데 3분기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사실은 QOQ 그로스거든. 맞습니다. 전분기 네. 대비 성장률이 이게 3분기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분기에 하락을 주도했던 건 또 반도체였었고요. 이게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게 반도체. 예, 였었. 근데 이게 오늘 이게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네. 데이터하고 주가를 보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나고 보면 변곡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요, 저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익 추정이 조금 후행하잖아요, 주가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변곡점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변곡점도 이제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이 있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게 있고, 하락이 멈추고 약간 레벨업한 상태에서 횡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후자의 가능성을 좀 더 횡보하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플레 횡보하는. 픽아웃, 뭐 이거 편하게 하우스 뷰랑 상관없이 얘기해도 되는 거죠. 되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직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자체는 이제 인플레가 더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CPI 8월달에 7월달 CPI 발표된 거 보면은 약간 비탄력적인 뭐 렌트비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게 저희는 둔화될 거라고 보지만,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있어야만 시장에서도 진짜 인플레가 빠질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5%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연준도 이제는 조금 피벗에 대한 가능성을 입에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제 코어하고 네. 핵심이 있으면 핵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 빠지거든. 네. 이렇게 빠져 내려왔는데 네. 코어는 이제 조금 더 후행적으로 네. 올라가고 있으니. 맞아요. 근데 이 코어에 담당하고 있는 의료비라든지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주택 지표 나오면 아마 시장에서는 좀 약간 먼저 생각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꺾이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내년 1분기부터 좀 금리 인하 베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센티멘트를 자극하는 주가의 반응은 이 핵심,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에 반응은 했는데, 그렇죠. 긴축이라든지 이 금리를 올리거나 비용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오는 어닝은 최소한 3분기까지도 내려가야 그렇죠. 되고, 우리나라는 4분기는 그렇죠. 또 계절적인 일회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온기에 대한 이익이 더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좀 더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상단이 네. 조금은 더 낮아진다. 네. 뭐 그런 그림을 일단은 생각은 그쵸?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이제 동의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가고 막 그 상반기에는 지표가 나오든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만약에 이제 구조조정과 2분기 실적 하향 조정했을 때 주가가 엄청 작살났었거든. 그리고 맞습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굿 뉴스 이즈 완전 배드 뉴스. 이거는 그랬죠. 최근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전환이 되고 있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호각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위와 아래가 약간은 컨센이 이제는 좀 갈렸죠. 네. 그래서 성장주 본다고 한 건가? 조금 갈려서 성장주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성장주는 다시 좀 미국 얘기로 성장주라고 하면은 돌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밸류에이션보다는 그렇죠. 밸류가 EPS 높은 플러스라든지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 금리에 그림이 좀 예민하고. 그려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이 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주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라서 성장주를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가치주가 좋아질 만한 여지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성장주가 더 그래도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치주 영역에 있어서 주가의 동인이 크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이익개선. 하나는 이익개선, 왼쪽 아래 차트처럼, 그리고 오른쪽 아래처럼 상대적인 밸류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근데 이익이 나아진다면 싼 이유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는 가치주가 가치주로서 워킹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밸류 메리트가 없을 때는 주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주단을 왼쪽 위에 차트처럼 보시면은 성장주의 밸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 음영 처리된 게 가치주보다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PER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몇 %나 올라와 있느냐인데 여전히 비싸죠. 하긴 성장주가 밸류보다 싸면 그게 밸류주지 뭐.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라는 평균만큼 부분인데. 내려온 느낌이다. 네, 그 정도까지는 네. 내려왔거든요. 2018년도 한 3, 4분기 정도 레벨까지는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뭐 굳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가파르게 뺀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면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12개월 포워드 EPS를 그려놨는데 아직은 밸류 단이 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안에 기여를 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에너지 쪽이었을 거거든요. 밸류 쪽이? 네, 그렇죠. 에너지 쪽이. 그 밸류 쪽의 대표적인 섹터 두 가지는 에너지와 은행, 금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이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에너지가 워낙 좋았어요. 12개월 포워드 EPS 뭐 이런 걸로 보면은 100% 이상 EPS가 상승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슬로우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밸류 쪽의 EPS 강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밸류 쪽보다는 그로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 쪽인가요? 아니면 뭐? 네, 빅테크가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데이터를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빅테크 쪽에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뭐 이번 주에 연준 의사록 나오면 그거 반응을 보면 연준 의사록 나올 때 소판하고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상쇄되면서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겠냐. 원래 성장주라는 거는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에 좋아지는 거니까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되고 금리가 이제는 상단을 보고 내려올 때 성장주가 좋아지는 거니 지금은 성장주 컨셉으로 지금은 저는 그게 맞지 않나. 그러면 성장주고 이거는 그냥 미국 종목인 거죠. 네네네. 이거는 뭐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성과가 좋잖아요. 성장주가 좋을
때 성과가 좀 잘 나오는 컨셉으로 종목을 피킹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 중에서 물론 그 이전에 실적 발표한 애들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코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 전 실적 발표에서 야,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알고 있는 게 한두 개밖에 모르겠다. 네, 워낙 좀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조금 스터디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성과가 참고하셔. 좋다라는 부분은 7페이지,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과는 상당히 좀 괜찮은 어쨌든 편이고. 성과 쪽이고 네. 한국 쪽에 이게 했을 때 우리 매주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오늘 좀 특징 있게 저는 본 게 18페이지 네네. 보면 지난주와 이제 최근 월간 단위의 이 팩터 성과를 네. 보면 개인 순매수하고 PSR, 그러니까 매출액이 괜찮아지는 거, 아니면 매출액 대비 주가가 싼 네네네. 것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이게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뉴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뉴스는 개인이 산 거 엄청 수익률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는 개인 순매수가 좋은 게 성과가 좋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또 네네네. PSR이 낮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성장 컨셉이 그렇죠. 그렇죠. 네, 성장주를 모멘텀이 좀 있는? 평가하는 밸류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른 뭐 PER이나 PBR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안 들어 있는데 PSR만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다, 두각을 보였다라는 거는 성장주 쪽의 강세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순매수 팩터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되게 우상향하는 팩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개인이 순매수한 거를 사면 네, 이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하고는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전화 드리거나 뭐 얘기할 때 개인 순매수 쪽이 나쁘지 않다, 좀 좋게 볼만하다라고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나래티브를 만들어 보면은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지켜오던 거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 탄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영향이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네. 그동안에 시장에서 콜을 다 좋아했었던 게 이런 거거든. 마진이 스키지 안 될 수 있는 거, 그쵸, 상대적으로 네. 그쵸. 이 퀄리티가 있는 종목들, 이런 이게 되게 안 좋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는 비용 단에, 그러니까 이자와 에너지라는 크게 보면은 이제 비용 단에 시장을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 피크아웃 하니까 그 네. 괴롭힘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거 위주로 막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왜냐 그래서 매출액이 좀 돌면 그죠. 영업 레버리지가 도니까 그쵸, 그 예. 마진이 확 좋아지는 거. 그쵸, 예. 그런 쪽에 이제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쪽에 가야 될지 아니면 오른쪽에 보면 퀄리티나 이게 마진이 이렇게 스키지 되지 않는 정도로 가야 될지 이게 또 고민이. 왜냐면 시장이 상당히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배당주도 좋긴 좋네. 배당주도 그쵸. 좋고. 그러니까 고민이 FCX, 되죠. 네. 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플 생각을 판단? 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인플레 때문에 마진 스퀴즈가 좀 심하게 컸으니까, 나타나는 건데 이 부분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예. 이렇게 퀄리티 쪽에서 개선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반기 전망에도 아마 썼었던 것 같은데 음식료 쪽, 뭐 필수 소비재 쪽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어제도 이제 곡물 가격 많이 빠졌었는데 음식료 쪽.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가를 상승을 시켰고 비용은 어쨌든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익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뭐 한 번 움직이는 걸 가지고 매번 반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큰 방향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퀄리티 쪽에서 안 좋았다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것들 좀 보자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음식료 네. 쪽이 나쁘지가 않은 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네네. 엮이고 그렇죠. 우리 최근에 유통 쪽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서 막 네네네. 바닥폴도 나오고 그쵸. 오늘도 하이트질로 우리 실적 발표했는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 유흥 그죠. 시장과 네. 이제 연결돼서 네. 나오는 부분이라서 음식료 쪽을 좀 보자. 그렇죠. 최근에 또 확인되는 게 재화에서 서비스 쪽으로 수요가 이동된다는 게 미국 경제 지표 보면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월마트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그러니까 안 좋긴 미국은 하지만, 이제 고용에서도 나타난 게 7월에 보면은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네, 고용이 네, 네. 되게 좋았잖아요. 의료, 맞습니다. 교육, 네. 뭐 여행, 레저.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에 대한 지출이거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소비에 대한 지출이 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뭐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는 요새 좀 안 되는 것 같아. 예, 골프도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그쵸. 이제 어쨌든 리오프닝 앤드 그 다음에 원래 어떤 마진이 이제 조금 확대될 거라고 봤었던 섹터인데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조금 레깅이 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자.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매크로 신중하게 탐구하는 시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 더 치고 나가기에는 금리라는 변수가 아직은 녹록치 않고 어닝이 돌아서기에도 일단 2, 3분기까지 또 진행이 되면 그죠. 예. 내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 어닝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디램 가격 3분기 빠지고 4분기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근데 내년에 갔을 때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아마 3분기 실적 때 발표하면서 그때가 바닥 잡지 않겠냐 이익은?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있어요. 그렇게 네. 밀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 9월, 10월까지의 3개월, 2개월은 시장은 뭐 2,600 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피벗이 발생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맨날 돌아가는 얘기지만 종목 발굴 그죠. 네. 그 종목 발굴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장주, 뭐 PSR 낮은 거 아니면 마진이 이제 막 개선되는 거 이를테면 뭐 음식료주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매크로와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나 아이디어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댓글 자주는 못 보지만 댓글에서 질문을 주시면 그래도 의미 있게 달아드릴 것들은 좀 지시나 제가 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든 아니면 뭐 본부장님의 섹터에서 목요일에 하는 윤센의 뭐 섹터 탐구든 아니면 뭐 다른 월요일에 하는 거든 해서 조금은 더 밀착된 어떤 방송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매크로 신중한 매크로 탐구는 퀀트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게 오프닝과 클로징에 멘트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뜨뜻미지하게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